그다음에 9번 계약갱신 요구권 들어갑니다. 자,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아까 보증금 금액과 관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보증금 규정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이 상임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대개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있잖아요. 이 계약갱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보증금에 관계없이 상임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물 영업하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상임법은 계약기간이 최단위 몇 년이라 그랬어요? 뭐 2년 할 수도 있지만 1년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투자해갖고 아직 투자금도 회수 못했는데 임대인 나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해달라. 계속 여기서 영업하겠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해요? 못해요? 못하죠? 갱신해 줘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보증금 20억짜리도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9억이 넘어서도 서울에서. 이해되셨어요? 이 법 규정은. 그러면 이 갱신되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죠? 근데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어요. 얼마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증감.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는 몇 년까지 가능해요? 10년. 최초 임대차를 제외하고 10년이요? 포함해서 10년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이 거절 사유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나와요. 거절 사유가 많죠?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정은 보증금에 관계없이 상임법을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487페이지. 양가립의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이게 주어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 못한다? 갱신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박스. 그럼 박스를 외워야 되는데 핵심을 체크하라 그랬어요. 몇 기 차임을 연체할 때 거절할 수 있다? 3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2번.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바로 임차한 경우 이건 나눠서요. 이것도 거절 사유가 되고 3번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것도 거절 사유인데 여기는 서로 합의하에 가로로 묶어서요. 이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합의해서 보상을 했을 때만 거절 사유예요. 됐어요? 그리고 4번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했을 때 거절 사유 되죠? 여기서 뭘 줘야 돼? 동의 없이만 동그라미. 동의를 얻으면 거절 사유가 아니야. 동의 없이 불법 전대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 거절 사유. 자, 5번 임차인 임차한 건물 일부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거절 사유 되죠. 여기는 중대한 과실만 동그라미. 고의는 당연한 거고 중대한 과실. 그럼 반대해서 하면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 사유가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일부 멸실. 일부 멸실 동안에 전부는 당연한 거고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다. 무슨 멸실도?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다. 그 다음에 7번.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나와 있어요? 대부분 철거 재건축. 대부분 철거 재건축 밑적으세요. 그러면 위에 거하고 차이는 멸실은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가 되죠. 근데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전부는 당연한 거고 대부분. 이거. 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사유가 없네. 하여튼 그 밖에 또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밖에 사유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체크한 지문들 있죠? 자, 그냥 들어봐요. 몇 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거절 사유? 3기.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제공했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전대는 동의 없이. 그죠? 파손은 중대합 과실. 멸실은 일부 멸실. 전부는 당연한 거고, 철거 재건축은 대부분. 이런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절사유 관련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포함한 동그라미. 최초 임대차 기한을 포함해서 몇 년? 10년. 이거.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 동으로 증감할 수 있는데 얼마 범위네? 5%. 11조가 5%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끝. 그 다음에 4번은 볼 필요 없고, 자, 양가로 5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아까 주임법에서 공부했죠? 그럼 상임법에 있는가? 읽어보세요. 차이점 있나, 없나? 5줄. 읽어봐요. 주임법상 법정 갱신하고 상임법상 법정 갱신 차이점이 있나, 없나? 뭐가 차이점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임대인 쪽에서는 주임법 먼저 할게요. 주임법. 주임법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임차인 쪽에서 몇 개월 전? 안 하면 법정갱신. 전 임대차하고 동일하다. 동일하다. 기간은 주임법은 몇 년? 2년. 그리고 이제 갱신된 이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몇 개월의 효력 발생? 3개월 후. 3개월 후. 이해됐죠? 이게 이제 주임법이거든요. 근데 상임법은 이 규정이 없잖아요.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이거 없고, 그 다음에 기간이 몇 년? 이거 차이입니다. 세 번째 줄 1년 나와있죠? 그리고 이 규정이 없다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주임법상 법정갱신하고 상임법상 법정갱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리되고 있죠? 좋아. 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넘어갈 거예요. 자, 10번 차임 증감 청구 아까 주임법에서 했죠? 똑같아요. 그 두 번째 증감 동그라미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나 증액 동그라미 증액은 100분의 얼마? 9가 아니라 5라고 바꾸세요. 이건 옛날 규정. 진즉 바뀌었어요. 100분의 5. 그러면 주임법은 20분의 1 그것도 5%죠. 이것도 100분의 5%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이 5%예요. 뭔 소리 아시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100분의 5라고 고쳤어요. 그리고 오른쪽 증액이 있는 후 몇 년 이내에 못한다? 1년.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규정 있죠? 아까 주임법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주임법은 아까 1할이면 10%하고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근데 상임법은 1할 2%는 12%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자, 보세요. 여기는 10%고 기준금리 3.5%를 더하니고 여기는 12%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동그라미 4.5배 밑줄 그어 넣으세요. 1할 2푼 밑줄 그어 넣으시고. 자, 비교됐습니까? 이 둘 중에서 낮은 걸 기준으로 한다. 낮은 비를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곱한 4.5배, 저기는 퍼센트 더한. 이제 똑같이 해놓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전대차 준용 규정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금보. 야, 권리금보 이 규정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액에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증금 10억짜리도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 대개 권표차에서 어디 걸려? 권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리금 보호 규정 이게 뭐냐면 이제 권리금 계약부터 나와 있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걸 임대인 이걸 뭐라 그래요? 임차인이란 말을 써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병이 신규 임차인입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 그럼 이렇게 이 둘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권리금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업하고 있다가 나갈 때 권리금 받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해됐죠? 둘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권리금 계약. 그런데 이 내용은 중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요. 그러면 이 신규 임차인이 여기다 권리금 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해. 권리금 못 주게.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금 못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고.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거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못 받은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거든요. 몇 년이겠어요? 3년입니다. 3년인데 우리 과목에서 시효는 거의 다 3년이야. 그러면 특이한 게 뭐냐면 기산점이에요. 언제부터 3년이냐 이건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해요. 보통 우리가 시효 뭐 손해가 발생한 날, 뭐 방해한 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야. 이게 좀 시점이 좀 특이해요. 3년보다도 시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데 3년간 행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방해를 했냐? 임대인이 이 사람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았어요. 원래 이 사람이 여기다 줘야 되는데 직접 요구하거나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서 방해한다 할지 또는 이 사람이 권리금 주려는 게 주지 마. 이렇게 방해한다 할지. 또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갖고 계약을 안 한다 할지. 이해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방해했을 때 이 권리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주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인데 이것도 보증금에 관계없이 상임법이 적용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는 계약을 말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자,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 6개월부터 종료시까지 가로로 묶었어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이 되는 점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면 적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방해를 했나 기억 한번 보세요. 임차인 주소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 동그라미 직접 수수.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이 사람의 권리금을 요구한다 할지 주고받는 행위. 이렇게 해서 방해하면 안 되고. 니은 임차인 주소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이 사람이 권리금 지급하는데 주지 마.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행위. 이렇게 해서 방해해서도 안 되고. 자, TP 넘어오세요. 또 디귿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금을 조세, 공가금, 주변 상가금을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 되는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뭐하는 행위?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 사람에게 고액의 보증금하고 차임을 요구해요.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면 권리금도 의리 못 받게 되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와 계약 체결을 뭐하는 행위?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방해하지 말라. 2번은 뭐 예외적인 사유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자,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뭐 했어요? 손해를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밑줄 그으세요? 근데 그 소멸시효 없네? 책이 없죠? 거기다 적으세요.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이렇게 적으세요. 땡땡.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땡땡 적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적으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좀 특이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책이 안 나와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권리금 적용 외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후단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일부 몇 쪽 오세요? 2번 국유재산, 공유재산 몇 쪽 오세요? 이것은 권리금이 인정이 안 돼. 근데 거기도 하나 빠졌네. 동그라미 1번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밑에다가 전통시장 제외라고 적으세요. 전통시장은 보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임 연체하고 계약 해지 규정. 아까 몇 기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것도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대개 검표 차에서 어디 걸려? 차. 기억나요? 네, 이것도 상기 차임 연체한 것은 10억짜리 보증금 상가임대도 상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상임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됐습니까? 예, 대개 검표 차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 그 박스 보세요. 아까 자, 그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권고하는 계약서를 우선 쓰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권장사항입니다. 이해됐어요? 그죠? 권장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그래서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줄. 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지부 둔다. 동그라미. 아까 똑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시도에 둔다 해서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심의 조정사항이 1번, 2번, 3번, 4번은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증감 동그라미. 기간, 반환, 유지, 수선. 똑같죠? 다만 주택이냐 건물이냐 그 차이지.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추가돼? 권리금. 권리금만 별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고 상가건물임대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이점이 권리금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권리금.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정리 끝났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경공매 매수인정 대리 두 문제가 나와요. 최종 두 문제가 나올 건데, 경공매 매수인정 대리에서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40문제 중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경공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 하고 3, 4, 5, 5를 서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본적 개념하고 뭐 권리 분석 뭐 이런 거 이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경매 절차 이런 것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경매의 분류 한번 봐드릴게요. 경매, 자, 분류 한번 봐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광의의 경매는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사경매. 사경매가 뭐예요? 개인들이 경매 붙이는 것들이에요. 개인들이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거 경매 붙이는 거고, 근데 공경매는 주로 어디서 하는, 국가기관들이 하는 거죠. 이거 국가기관들이 하는데, 경매하고 공매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법원. 그래서 법원 경매란 말을 써요. 법원 경매란 말을 쓰고. 자, 공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어.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공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 종류는, 자, 세 가지. 우리가 이 내용은 뭘지 몰라도 하여튼 세 가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또 뭐가 있어요? 압류. 그 다음에 또 유입부동산 공매라고 있어요. 이런 거. 자,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법원 경매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경매? 강제 경매하고 의무 경매가 있습니다. 자, 강제 경매하고 무슨 경매? 그러면 강제 경매는 뭘 가지고 하는 경매를 말해요? 집행권은. 자, 집행권은. 자,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증서를 말합니다. 이제 판결서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의무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가 있어요. 담보권 실행경매, 이것은 뭐냐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들을 말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제경매 개념, 의무경매 개념 간단하게 짚어보겠어요. 자, 강제경매는 뭐 예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주택임대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임대차. 자, 지금 현재 임차인이 점유를 해서 임대차가 끝나서 주택을 돌려주려고 해요.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등기 해놓고 이사 갈 수도 있고, 근데 끝까지 안 돌려준다 그러면 이 보증금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경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랬죠? 확정일자 받고 살아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게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집행문 부여하면 권한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증금 채무자는 누가 돼요? 임대인이잖아요. 이 주택 채무자, 보증금 채무자는 임대인이고, 채권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이 주택도 누구 거예요? 임대인 채무자 거잖아요. 이 재산을 뭐해서 압류. 뭐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이거 저 압류해서 강제로 뭐가 들어간다? 매각 들어간다. 이걸 무슨 경매? 강제경매. 그래서 강제경매 의무는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집행권한하고 압류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 강제경매 개념이야. 됐어요? 자, 의무경매는 우리가 쉬운 것이 이제 저당 생각하면 되겠죠? 저당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사람이 1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요? 채권자가 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 1억씩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줘요? 이거 저당 잡을겠어요? 저당 잡을 거 아니에요. 저당 설정하고 빌려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에 근거해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무슨 경매? 의무경매. 이것은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하고 의무경매 비교하면 이것은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입니다. 그죠? 예, 채무자. 이거 주택 예를 들었지만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걸 압류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담보된 물건만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 경매는 경매에 들어갈 걸 예견을 했어 안 했어? 갑자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압류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견되지 않는 경매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의무경매는 저당 잡히는 순간 내가 돈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갈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예견된 경매. 무슨 경매? 그리고 이것은 채무자 본인이 책임진다 해서 인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는 물건 자체가 책임을 진다 해서 뭐다? 물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 일단 끝났어요. 여러분들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강제 경매는 기억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뭐해서? 압류 동그라 환가하여 매각돼가지고 채권자 금전 채권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 일반 재산이란 단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후단 기억에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간 예견되지 않는 경매 동그라미. 그리고 물적 책임을 하세요. 인적 책임? 인적 책임 동그라미.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집행권은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개념 한번 밑줄 그어드릴게요. 첫째 줄 후단. 자,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 청구의 존재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해서 그 청구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밑줄 그으시고, 그 집행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맨 위에 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확정된 무슨 판결?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이런 것이 집행권은 종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담보권 실행 경매 있습니까? 예, 세 줄 다 밑줄 그었어요. 기억은 다 밑줄 그었죠. 담보권 실행 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권 등 동그라미. 담보권을 가진 자가 담보권에 기해서 실행된 경매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재산이라고 했어요? 특정 재산. 그리고 예견된 경매. 그리고 물적 책임. 그리고 니은 집행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거기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그어 놨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경공매 비교는 놔놓고 나중에 보기를 하고, 그 밑에 2번 경매 참가 자격 유무 나와 있죠? 참가할 수 없는 자, 있는 자 있습니까? 없는 자가 한번 보세요. 그 뭐 제한 능력자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단독으로는 안 되고, 그다음에 2번, 3번을 묶어서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채무자 동그라미, 재경매 시 전낙찰자. 이 재경매를 재매각이란 말을 써요. 재매각. 자, 그래서 채무자하고 재매각 시 전매수인 또는 전낙찰자 그러는데 이분들은 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채무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당연히 참가 못해요. 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죠? 뭐 집행관하고 친족, 감정인하고 그 사람들이 경매에 관여했으니까 참가하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경매보로서는 법관, 법원은 직원, 이분도 경매에 관여했으니까 안 돼. 이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 경매에 참가할 수 없어요. 자, 오른쪽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없는 자 빼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특히 주의할 것은 밑에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4번하고 5번. 의무경매에서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라 했어요. 채무자 가족이라 했어요. 채무자 가족. 채무자 뭐다? 채무자 뭐다? 채무자 뭐다? 채무자 뭐다? 가족. 채무자는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 가족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뭐 항고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매 절차를 하면서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하면 어차피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504페이지 4번 뭐가 나와 있습니까? 권리분석 오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권리분석. 경매에서는 이제 우리가 권리분석하고 경매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주 내용입니다. 권리분석하고 절차 공부하는 게 주 내용인데, 권리분석 봐드릴게요.
이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가 있어요.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가 있는데, 이제 개념 잡아 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항상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봐도 몇 점만 나오면 된다? 아이, 100점. 하나 틀리면 97.5. 그렇죠. 자, 60점. 좋아. 60점 맞아갖고는 합격 못해요. 중개사법에서 60점 맞아갖고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최하 몇 점이라 그랬어요? 80점. 근데 60점 맞기는 우리 과목이 조금 하면 맞아요. 근데 80점 나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60점 맞기는 금방 올라가요. 80점은 진짜 어려워요. 다 알아야 돼, 전범위. 됐죠? 예. 30개까지는 금방 올라가는데 32개 맞기가 진짜 힘들어. 그 2개 올리는 게. 진짜요. 32개가 80점인데. 그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소멸주의는 뭐냐면, 자, 이 건물에 가장 선순위로 저당이 잡혀 있다 가정을 해봐요. 두 번째가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세 번째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네 번째가 임차권이 설정돼 있다. 자, 몇 개 권리가 설정돼 있어요? 4개. 근데 이분이 경매로 샀어요. 건물을. 1억에 샀어요. 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요즘 매수인이란 말을 써요. 경매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저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말소 기준이 된가 있다고 보기를 하고, 이게 기준이 돼서 이건 원래 없어진 권리예요. 무조건. 그리고 밑에 건 다 소멸이 돼요. 다 없어진다 해서 무슨 주의? 소멸주의. 자, 그러면 을은 권리가 붙은 물건을 산 거예요? 없는 물건? 없는 거. 깨끗한 건 산 거죠. 경매 들어가기 전에는 몇 개가 붙어 있어서? 4개. 통과하니까 깨끗해요. 이걸로 소멸된다 해서 무슨 주의? 소멸주의. 그럼 인수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고 산다는 이 말이죠. 가장 선순위로 전세권, 두 번째 저당권, 세 번째 임차권. 세 가지만 하면, 자, 을이 경매로 1억에 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은 저당이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이건 원래 없어지고 밑에 건 없어져. 그럼 뭐가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 전세권이 원칙이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이 사람이 안고 사는 거지? 소멸해요? 인수가 돼? 인수가 돼. 그러면 전세권자가 병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전세권자가 누구다? 전세금 3천만 원에 산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3천 나중에 내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1억 3천에 산 거하고 똑같죠? 그만큼 위험성이 있어 없어? 위험성이 있는 걸 무슨 주의? 인수주의란 말을 써요. 위험성이 없는 거예요. 소멸주의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가장 선순위라도 법원에다가 나 전세금 3천만 원 돌려달라. 여기 눌러 살기 싫으니까 나가겠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뭘 해버려요? 배당 요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인수가 돼요?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직 하나 인수받았잖아요.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이것까지 뭐가 돼? 소멸이 돼. 그러면 을은 안고 사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져요. 그러면 배당 요구하면 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매 날짜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한가 안 한가 보고 경매에 참가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이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외우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저당권하고 또 근저당권, 또 압류, 가압류, 또 담보, 가등기. 자, 그냥 외우면 재미가 없죠? 이게 음을 넣으라 그랬죠? 자, 따라해보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자, 연결합니다. 시작.
자, 한 번만 시작. 자, 이 권리는 외우는 게 좋아요. 평생 써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면서 말소 기준이다. 그 말소 기준이란 말은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소멸된 권리가 저당하고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가 먼저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이 돼요. 이걸 기준해서 이건 원래 없어진 권리고 밑에 건 싹 없어진다. 소멸되냐 인수냐 기준 잡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은 저당이죠? 밑에 건 없어지고 위에 것은 뭐가 돼? 인수. 원칙적으로 인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소 기준, 소멸되는 인수 기준 잡는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이고 이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된다 이 뜻인데, 근데 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또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규칙권. 이건 무조건 인수돼요. 여기다 잠깐.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는 유치권하고, 물론 유치권은 하나 예가 있습니다. 딱 하나 예가 있어요. 법정지상권, 분묘규칙권. 자, 이건 등기부에 나온 권리들이요, 나오지 않는 권리. 나오지 않는 권리가 인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보다 늦게 유치권이 설정됐더라도 소멸이 된다, 인수가 된다. 안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예요. 물론 하나 예가 있어요. 유치권은 하나 예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규칙권 마찬가지.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보세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수도 있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저당 대신 전세, 경매 등기, 임차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이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된다. 이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근데 하나 예가 있다 그랬어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면 물건이 압류가 되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처음 못 해요. 경매로 팔아야 되니까. 압류 풀기 전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유치권이 있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 이것은 소멸입니다. 이건 인수다, 소멸이다? 소멸. 이거 하나 예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인수가 된다, 소멸이 된다. 소멸.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자, 자, 밑줄 그어봐. 네. 자, 504페이지 4번의 권리 분석에서 양가로 1번 말소 기준 권리 나와 있습니까? 자, 저당, 건저당 끊으세요. 자, 압류, 가압류 끊고, 담보가 등기 끊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나와 있죠? 그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말소 기준이라는 것은 소멸시키냐, 인수시키냐 기준을 잡는 권리다 이 말이야. 됐죠? 그보다 밑에 있는 것은 소멸, 앞에 설정된 것은 인수.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인수주의.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자, 기억 동그라미,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이건 후순이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무조건 인수. 근데 하나 유치권 A가 있다 그랬죠? 유치권. 자, 오른쪽 페이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밑줄 그어보세요. 경매 목적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소멸한다. 같은 말인데,
자,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거기 밑에다 적으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적어놔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입니다.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멸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말소 기준권을 선수인 권리는 무조건 자 소멸한다 그랬어요? 인수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후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인수된다 이 뜻이에요. 그 권리를 일일이 안 외워도 돼요. 일일이 안 외워도 되고 이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인수된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자 3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뭐가 원칙이다? 이걸 말하죠.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이다. 나와 있죠. 그러나 전세권자가 뭘 해버리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뭐가 된다? 소멸을 한다. 나와 있어요? 이거 A입니다. 자, 법원에다가 전세금 돌려달라 이렇게 배당 요구해버리면 소멸돼요. 이해됐어요? 물론 전세권이 저당 밑에 있으면 소멸이에요. 저당 밑에 있으면 소멸인데 최선수일 때 말하는 거예요. 최선수일 때 인수.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소재주의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가로 열고 소멸주의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가로 열고 소멸주의라고 적어서 같은 말이에요. 소재주의 소멸주의. 소멸주의 적었어요? 소재주의 같은 말이라고. 자, 동그라미 1번 몇 적었어요?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것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거 무조건 소멸하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애호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애호? 저당, 다 외웠잖아요. 재밌어. 그죠? 여러분들 암기상 골머리 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금방 외우고. 음을 넣어봐. 되게 재밌어요. 됐죠? 저 잘 만났죠? 그렇지. 엎드려 절박이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무조건 뭐다? 소멸.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강제경매에서 다른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 뭐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 그럼 4번에 먼저 동그라미. 먼저 것은 인수. 그러니까 이보다 뒤에 설정된 것은 소멸이고 앞서 설정된 것은 뭐다? 인수. 앞서 설정된 것은 뭐다? 인수. 앞서 설정된 권리는 뭐다? 인수. 앞서 설정된 권리는 뭐다? 인수.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리되고 있죠? 자, 그래서 권리 분석 끝.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일단 이걸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요. 이거. 그리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이거. 됐어요? 이걸 먼저 해놓으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506페이지 6번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해주는 채권자고 오른쪽이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해주는 채권자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되게 많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몇 줄 그어드릴게요. 왼쪽은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하세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줘요. 이거 하나고.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한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나와 있어요? 자, 담보권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동그라미 치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 권리인데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그 앞에 저당이 있었다는 소리죠? 이런 권리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6번이 중요합니다. 6번이 뭐냐면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것도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임차인.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제 배웠죠? 그분도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준다.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는 일단 그 2번에서 기억 밑줄 보세요. 아까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서울에서 얼마? 3,700. 이 사람하고 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이 있어 없어? 이 두 가지는 외우세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겁니다. 아까 주임법 상임법 공부했잖아요. 이분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준다. 이해됐어요?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 배당 순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서 해도 돼요. 배당 순위 같은 건.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는 3, 4, 5, 6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예, 경매 절차 파트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3, 4월달, 5, 6월달 이렇게 할 테니까 1, 2월은 일단 권리분석 위주로 끝낼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 매수인증 대리 같은 건 중개사법 공부가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1, 2월 과정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해됐어요?